안녕하세요.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누구나 주변에 기피하고 싶고, 인생에서 좀 사라져줬으면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요. 저에게는 누군가에게 고마움이라는 시부모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세상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구분지으며 본인들만 잘난 줄 알던 거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절 너무 힘들게 했던 시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해보려 합니다. 너 상견례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우리 속이더니 이제 결혼했다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냐? 대체 딸이나 아들이나 상관없이 잘만 기르면 된다는 건 무슨 해괴망측한 생각인 거야? 어머님이 무조건 손주 봐야겠다고 하시기도 하고, 만약에 딸 낳으면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 낳겠다고 하시기에 저도 드린 말씀이죠. 그럼 지금 딸을 낳겠다는 소리니? 이게 어른이 말을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고분고분 따르기만 하면 될 것을 꼭 말 한마디를 더 한다니까. 보셨죠, 당신? 내가 요즘 집안에 신경을 못 썼더니 아주 개판으로 집이 돌아가는구나. 귓구멍 제대로 열고 똑바로 듣도록 해라. 자고로 남녀라는 건 신체적인 차이부터 정신적인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여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남자 주먹질 한 번이면 나자빠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총알이면 주먹질이고 뭐고 필요 없을 텐데요. 요즘 세상에 힘세고 안 세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가 지금 누구한테 말을 하는지 모르나 보구나. 나 기업 임원까지 달았던 사람이다. 간호사나 하는 주제에 지금 나한테 따질 수준이 아닐 텐데? 간호사나 하는 주제란요. 아버님한테 무시받을 직업은 아닌데요. 됐다. 내가 너랑 투닥거려서 뭘 하겠니? 너 나중에 딸 낳고 피눈물 흘리는 날 있을 때가 돼서야 깨닫겠지. 시아버지 말 제대로 듣고 아들 낳으려고 노력할 걸 나중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겠지만. 후회 안 하려면 시애비 하는 말 잘 새겨들어라. 아들 낳게 하는 보약 보내놨으니까 잘 챙겨 먹고. 경환이한테도 꼭 챙겨 먹으라고 하고. 알겠니?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는 법이다. 너네들이 분가 안 하고 이 집에 있는 이상은 꼭 내 말을 따라야 하는 거야. 알겠어? 시아버지는 진심으로 자신이 우월하고 항상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를 낳는다면 무조건 남자여야 한다면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셨죠. 틀린 말을 하면서도 오히려 본인이 답답해하니 자꾸 상대하다간 제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죠. 자기야,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너무하신 거 아냐? 아들 낳으라고 성하신 것까진 그래도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데 내 직업까지 무시하고 정말 말이 하나도 안 통하시니까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 아버지랑 엄마 두 사람 다 팍팍하신 분이지 본성이 나쁜 분들은 아니셔. 그냥 우리 분가에서 살자. 그러고 싶어도 우리 형편이 지금은 쪼달리잖아. 내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라도 어떻게든 돈 장만할게. 그리고 당신이 지금 벌어놓은 돈 없는 것도 월급 버는 족족 부모님 들여서 그런 거잖아. 무슨 아들한테도 식비며 월세를 받으시는 부모님이 다 있대? 월급 드릴 돈이면 차라리 호텔에서 지내겠다. 미안. 내가 못난 아들이고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 힘들게 하는 것 같네. 매번 이 얘기가 도돌이표이긴 한데 나 당신 비난하는 거 아냐. 당신이 아버님 얼마나 존경하고 고마워하는지 알고도 있고 아버님이 당신 정말 아낀다는 거 알고는 있는데 방식이 정말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 분가 얘기는 조만간 말 꺼내볼게.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침에 잘 주무셨냐고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 월급의 대부분을 드리는 남편. 물론 시부모님도 염치는 있으셨던지 명목으로야 남편의 재산을 관리하고 불려주겠다는 말을 했었죠. 하지만 검소한 남편과는 달리 저희는 신혼여행 때도 가본 적 없는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다거나 얼마 쓰지도 않은 핸드폰의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꾸는 등 사치를 부려댔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화를 내주길 바랐지만 사실은 요원한 일이었죠.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어릴 때 몸살로 열이 펄펄 끓어 정신이 없을 때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다더군요. 그때 아버님이 남편을 구했고 덕분에 살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 없고 권위적인 사람이라도 자식은 아끼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죠. 안 그래도 부리부리한 인상에 이마에 화상까지 더해졌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야차나 다름없는 게 아버님의 얼굴이었는데요. 남편은 그런 아버님의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고마워서 어떤 화가 쌓이더라도 죄다 풀린다고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니 남편이 제 고충을 듣고도 말할 타이밍을 재고만 있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얘기를 꺼내기가 애매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병원 갔는데 내 시아버지가 간경화이라고 하시네. 간 경변증이요? 지금 시아버지가 간이 맛이 갔는데 경화고 경변이고가 중요하니? 이걸 어떡하면 좋아, 응? 너 간호사잖니? 이거 어떻게 해야 나을 수 있는 거니? 정정하던 양반이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의사가 뭐라 말은 하는데 내가 정신이 없어서. 쉽게 설명드리자면 간에 계속 손상이 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겨서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니? 내 시애비만큼 건강한 사람이 그 나이대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제가 술 안 좋다고 볼 때마다 말씀드렸는데도 약주 한 잔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서 매일 드셨잖아요. 술이 간에 얼마나 해로운데요. 그렇게 해로운 줄을 알면서 왜 그동안 말리지 않았니? 그래도 배웠다는 애가 시애비 죽는 꼴 방치하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렇게 술 계속 마시면 손상이 가셔서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부정 타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윽박 지르셨죠? 옛날 같았음 간호사라고 해봐야 몸종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제 직업 비하하셨고요. 잘못한 와중에도 한마디를 안 지려고 드는구나. 너가 정말 우리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쌍욕을 먹고서라도 말렸어야 할 거 아니니. 일단 남편한테도 말해놓을 테니까 앞으로는 술 절대로 못 드시게 하세요. 정말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술만 끊어도 호전될 수 있을 거예요. 의사분한테 얘기는 다 들으셨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의사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고 했잖니. 얘는 내가 하는 얘기를 어디로 듣고 집중 좀 해라. 내 시애비 목숨이 달린 일이다. 일단 남편한테는 잘 전해둘게요. 퇴근 후에 남편이랑 같이 병원 가서 제가 얘기 자세히 들어놓으면 될 테고. 퇴근 후는 무슨 퇴근 후야. 지금 시애비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잔말 말고 얼른 튀어오거라. 시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정정한 편이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병원에 가서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치명적인 상태가 맞았습니다. 간경변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어서 간이식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했죠. 여보, 많이 생각해봤는데 결국 나밖에는 답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설마 간이식 해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어머님이 어떻게 쪼아댔길래 당신이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서? 이식 대기자들은 많은데 기증자는 부족한 상황이라잖아. 그리고 어차피 다 떼어드리는 것도 아닌데 뭘. 지금 멀쩡히 다니는 직장도 관둬야 할 수도 있어. 후유증 걱정 안 하고 지금 감정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야. 후유증보다 아버지 이식 못 해드리고 돌아가게 하는 게 더 큰 후회가 될 것 같아. 미안. 이번은 내 고집대로 할게. 남편은 아버지가 죽어가는 모습을 도저히 더 지켜볼 수 없다며 간이식 수술의 기증자가 되려고 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은 물론 제게도 고맙다며 손을 붙잡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잘 된 거겠다 싶기도 했어요. 이 일로 인해서 남편을 막대하는 시부모님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겠다. 그런 희망을 품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저의 희망 사항일 뿐이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몸이 회복할 때는 의사분의 권고사항도 잘 따르고 철저히 금주를 하시더니 퇴원을 하고 나서는 다시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으니까요. 간 안 좋을 때는 간 요리가 최고라면서 지인이 준 푸아그라가 있는데 말이다. 이게 아주 맛이 기똥차더구나.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 꼭 비싼 음식점 안 가더라도 집에서도 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맨날 막걸리에 쇠주만 먹다가 포도주랑도 먹어봤는데 아주 궁합이 좋고. 이만하면 내가 요즘은 건강 잘 챙기고 있지? 아버님, 간이식 받은 지 얼마나 되셨다고 벌써부터 술이세요. 앞으로는 술 드시지 마시고 간에 부담 안 가는 걸로 드셔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포도주를 골랐잖아. 왜? 그 뉴스에서 보니까 포도주 같은 건 천연으로 만든 거라서 건강에도 좋다던데? 알코올인 건 그래도 똑같잖아요. 아버님 간 또 나빠지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야 수술이 잘 됐다지만 다음에 또 그러리란 보장도 없고 정말 신경 쓰셔야 하는데 벌써부터 술을 드시면 안 되죠. 공부 못해서 간호사 된 년이 뭐가 어째? 뉴스며 TV에 어디에서도 포도주 매일 마셔주면 몸에 좋다고 했다. 그 기사 저도 보고 싶네요. 어디에 포도주를 아버님처럼 매일 마시라고 나와 있는지 보고 저도 몰랐던 상식 좀 이번에 알고 가면 좋겠어서요. 어째 너랑은 얘기를 섞을수록 화만 솟구치는구나. 에잉, 하나 있는 며느리라곤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손주도 못 낳고 있으니 내가 이러니 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나 죽으면 유언으로는 꼭 이혼을 하라고 해야겠다. 제가 말려도 소용이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해봤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시아버지에게 동조해서는 옛날 시대였으면 몸종이나 했을려니 주사기 좀 놓는 거 배웠다면서 잘난 척 한다며 또 제 직업을 비하하시더군요. 결국 후유증으로 전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진 남편에게 말을 꺼내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버님 이러다 정말 큰일 나실 것 같아. 자기 염려 안 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잘 타일러 볼게. 이건 나도 화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괜찮겠어? 자기 아직 몸도 회복이 덜 됐는데. 하는 얘기만 들으면 내가 아버지 나이대인 줄 알겠다. 당연히 괜찮으니까 당신은 걱정 마. 남편은 호기롭게 나서서 아버님을 말리려고 했는데요. 평소와 같이 술판을 벌이며 거나하게 취하신 것 때문인지 남편의 만류에도 혀꼬부라진 말을 하며 언성을 높이실 뿐이었어요. 참다 못한 남편도 언성을 높이자 삿대질을 하시더니 술병으로 남편의 이마를 후려치더군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기절했고 기겁한 전을 불렀습니다. 남편도 남편이지만 시아버지도 때리면서 깨진 유리병에 손을 다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요. 이런 사고가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도통 전화를 받으시지 않으시더군요.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거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시어머니로 착각했는지 계속 말을 거셨어요. 뭐가 그렇게 신나시는지 자기 흉터를 가리키면서 남편도 저도 속고 있는 줄도 모르는 멍청이라며 피식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알아듣기 힘들게 계속 말을 하시기에 저는 시아버지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추악한 진실을 알게 됐죠. 이것들이 간이식 좀 해줬다고 목이 뻣뻣해졌는데 언제 한번 기강을 잡아야겠지? 아들이 며느리한테 푹 빠져선 내 말에 슬슬 반기를 들고 말이야.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가 한다고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놈 머리가 굵어서 예전 같지가 않아. 순종적인 놈이었으면 아버지가 간이식 얘기 꺼내기 전에 먼저 말을 했어야지. 내 새끼지만 아주 염치도 없고 개념이 없단 말이지. 그래도 너무 몰아세우진 맙시다. 불구덩이에서 구해준 것도 너무 우려먹으면 약발이 떨어지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괜한 생각 마세요, 당신. 그때는 정말 운이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당신도 저도 큰일 날 뻔했잖아요. 난 앞으로도 쭉 운이 좋을 사람이니까 걱정 마. 내가 담배 피다가 낸불 때문에 나가다가 나 혼자 다쳤는데도 아들 구한 영웅 대우해주는 것만 봐도 알잖아. 그때 아들 구해줬던 옆집 총각은 가슴 아시다가 죽어버렸는데 천해고라서 내가 보상할 필요도 없었고 아들놈은 어릴 때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해준 줄로만 알고 이게 다 하늘이 도우시니까 가능한 거지. 여보, 남들이 들을까 무서워요. 들을 테면 들으라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사내 대장부가 불도 내보고 사람도 죽게 할 수 있는 거지 뭐. 옛날 같았음 전쟁통에 약탈하고 살인하고 이런 건 일상이었다. 이거야.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증거들을 찍어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난 남편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며 하루라도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자고 말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남편은 더는 부모님이니 혈연이니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구하다가 죽으신 분을 그동안 몰랐던 것에 대해 사죄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죠. 이 일이 있은 지부터 얼마 뒤 저희는 분가를 하게 됐어요.
만류를 하건 말건 시부모님이 어떻게 살건 말건 일절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다. 네 시애미. 정녕 네가 시아비 죽일 생각이냐? 조금 핍박 좀 했기로서니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하다 이거니? 뜬금없이 무슨 말이세요? 사람 좀 알아듣게 말을 하세요. 지금 네 시아버지가 알코올을 많이 먹어서 또 간경화에 걸렸다. 의사 선생 말 들어보니까 며느리도 간 기증 가능하다던데 검사부터 얼른 받아봐라. 이게 다 너가 시아버지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 아니니? 그러니까 제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말 안 듣다가 남편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쳤어도 병 걸린 건 제 잘못이라 이거네요? 살다 살다 별 희한한 소릴 다 듣겠네. 몸종이나 다름없는 년이 뭘 잘했다고 대들긴 대들어. 우리 착한 애를 어떻게 꼬드겼길래 분가까지 해놓고 그 때문에 맘상에서 술 맛이 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겠니? 지금 당장 네 머리채를 잡아 뜯어도 시원찮은 판국이다. 참아줄 때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하면서 당장 시애비한테 간 공유하거라. 간은 못 드리고 부조금은 드릴 수 있는데 뭐? 부조금? 이 몸종년이 돌아도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그동안 불내놓고 구해준 척 남편 속여서 돈 뜯어낸 거며 엄한 사람 죽게 만든 거며 다 알고 있거든? 공소시효가 지나서 죗값 안 받을 당신들 때문에 치가 떨렸는데 이렇게 병에 다 걸리니까 아주 속이 후련하네. 너랑 더 할 얘기 없다.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해라. 불효도 정도가 있지.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거야. 천류는 댁들이 먼저 거슬렀던 것 같고 할 얘기 있으면 법을 통해서 합시다. 그동안 월급 대신 불려준다면서 절대 안 내놓던 돈이며 다 토해낼 준비하시고요. 얘, 너 우리한테 이러는 거 아니다.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전 남편이 인간 같지도 않은 시부모님과 더 말을 섞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두 사람과 인연을 끊자는 말에 동의하던 중 제 간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요구까지 해오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잘했다 싶더군요. 저와 남편은 민사소송을 통해 그간 보관해달라며 갖다 바치다시피 했던 재산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간경화로 인해 현재는 간이식을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신을 차릴 사람이 아니니 이대로 그냥 돌아가셨으면 싶기도 하네요. 남편을 생각해서라도 마음을 곱게 써야겠다 싶기는 하지만 괜히 또 착한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휘둘리는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저희 부부가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